자, 지난 시간에 엑셀 마무리가 안 됐죠. 마무리 합시다. 자, 엑셀 프로그램 실행하시고, 함수 문제는 다음에 다루도록 하고요. 자, 다른 통함수 열기, 찾아보기, 오후 크말 1급, 오후 크말 1급, 1권 스프레드시트, 기출 따라하기 파일 여시고, 함수 문제 두 개는 또 끌어봐. 혹시 저처럼 보안 경고 뭐 이런 노란색 띠모에 나타나면 컨텐츠 사용 눌러주시고, 자, 시트 이름 분석 작업 1로 분석 작업 2 시트로 가겠습니다. 분석 작업 2 방금 나눠드렸던 내용. 분석 작업 2 시트에 대하여 다음의 지시사항을 처리하시오. C4에서 T41 영역의 데이터 유효성 검사 도구를 이용하여 6시부터 23:50까지의 시간만 입력되도록 제한 대상을 설정하시오. 자, C3에서 D41 데이터 유효성 검사라는 게 무슨 뜻인지 아시죠? 데이터 유효성 검사 도구. 엑셀로 따지면 데이터 유효성 검사. 네? 자, 데이터의 범위 설정, 데이터의 데이터 유효성 검사. 자, 설정, 제한 대상을 설정하시오. 시간. 지금 입력해야 될 게 시간이잖아요. 그리고 뭐뭐부터 뭐뭐까지니까 이 시간 포함 이 시간까지 이하, 이상 이하, 시간 데이터 이면에 숫자로 관리하기 때문에 부트는 뭐 이상까지는 이하라고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뭐뭐값 이상 뭐뭐값 이하 해당 범위. 그다음에 요건 식 개념이 아니죠. 그냥 값만 입력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식을 작성할 때 그거 적을 뭡니까? 액면 그대로 해석이 안 되니까 숫자로 한산해서 작업을 하신 거 기억나세요? 고급 필터 할 때. 그 얘기는 지금 식 작업이 아닙니다. 그냥 값만 입력하는 거니까 그냥 그대로 액면 그대로 입력하시면 됩니다. 종료 시간 23시 50분. 일단 나가보죠. 그 다음 문제 연이어서 하나요? 뭐 어쨌든 나가보죠. 일단 하긴. 자, 그 다음 두 번째 C3에서 C41 영역에 셀을 클릭할 경우에 그림과 같이 설명 메시지 제목은 입력 시간 범위 설명 메시지 06 물결 표시 23 50분을 표시하고 유효하지 않은 데이터를 입력할 경우에 그림과 같은 오류 메시지가 표시되죠. 액세스로 따지면 이 오류 메시지 부분은 데이터 유효성 검사 메시지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자, 다시 데이터 유효성 검사 창을 다시 열어야 되겠네요. 계속 연이어서 가는 문제네요. 설명 메시지죠. 제목은 다른 건 기본값, 입력 시간 범위. 오타 조심하시고. 밑에 설명 메시지에는 06시 물결부터 23시 50분.
자, 데이터 유효성 검사. 또 닫아버렸네요. 또 그 다음 오류 메시지도 있었네요. 연이어서 할 걸 그랬군요. 자, 특별한 말이, 자, 그림과 같이 해서 그림을 보시고, 마크는 아이콘 스타일은 정보, I자 모양, 인포메이션 I. 그다음에 제목은 시간 확인인가요? 잘 안 보이네. 그다음 거기 뭐라고 적혀져 있죠? 입력 시간을 확인하세요. 느낌표 2개. 그리고 확인. 자, 제대로 입력했는지 확인하고 싶으시면 일단은 데이터 유효성 검사 설정되어 있는 위치에 이제 셀 포인트 두시면 자, 설명 메시지 됐죠? 오류 메시지는 제대로 되는지 안 확인하는 건 그 06시 외에 다른 값 입력해 보죠. 뭐 23시 55 이렇게 하면 이렇게 시간 확인, 입력 시간을 확인하세요. 이렇게 그 범위를 벗어난 데이터 입력을 했을 때 이렇게. 그리고 원본 데이터 바뀌면 안 된다 그랬죠? 취소. 그건 엑셀도 마찬가지, 액세스도 마찬가지. 자, 그다음 세 번째 삼각형. 자동 필터를 이용하여 출발 시간이 09시 이후부터 시간 이전의 이후 시간도 이면의 숫자 데이터로 관리합니다. 이후를 이상이라고 이상 11시 이전 이하라고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범위가 따로 없습니다. 자동 필터라고 하는 건 필터라는 녀석은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는 기능입니다. 데이터베이스 선택. 뭐 디테일한 이야기 안 할 겁니다. 디테일한 이야기를 듣고 싶으시면 수업 앞 10 교재 내용 다시 한번 더 확인하세요. 자, 데이터에 요 깔때기 모양, 요게 자동 필터. 자주 안 한 내용은 기억이 잘 안 날 수도 있습니다. 필터. 그 다음, 출발 시간에 가서 조건이 일단 2개네요. 목록도 안 출러서. 시간과 날짜는 이면에 숫자로 관리한다. 그래서 뭐뭐값 이상 뭐뭐값 이하니까 해당 범위. 그게 기억이 안 나면 나머지는 조건이 다 1개짜리들이거든요. 그러면 2개까지 설정하려면 사용자 지정 필터에 가야 되겠죠. 그리고 이후, 이상. 그리고 여기도 수식 작업이 아닙니다. 식 작업이 아닙니다. 그냥 입력하시면 됩니다. 엔드죠. 뭐뭐부터 뭐뭐까지니까. 이렇게 9시, 23시, 저기 9시, 11시 사이니까 교차, 엔드. 그다음에 이전, 이하. 11시. 수식이 아니기 때문에 이걸 숫자 값으로 환산하실 필요 없습니다. 수식에서는 날짜나 시간의 형태를 그대로 받아 처리하지 못하기 때문에 숫자 데이터로 환산해서 작업을 했지만 여기는 수식 작업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액면 그대로 시간을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필터 처리돼서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됐죠? 이렇게 확인하시면 되겠죠. 끝. 저장.
기타 작업 1. 문제 분석 작업 위에 있는 문제 3번의 2번은 1번은 무조건 피벗 테이블. 그 다음에 3번의 1번은 문제 3번의 첫 번째 내용은 앞부분 내용은 무조건 데이터 유효성 검사. 그리고 한 개 더 나옵니다. 그게 끝나면 그 밑에 지금처럼 자동 필터가 나올 수도 있고 조건부 서식이 나올 수도 있고요. 기본적인 조건부 서식. 그 다음에 뭐 부분합이나 정렬 같은 아니면 정렬, 그 다음 통합 한 5가지 중에 한 개가 나올 거예요. 우리 다 배웠던 내용들입니다. 중에 한 개가 거기 문제 구성이 그렇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문제 4분의 1번은 무조건 차트 문제입니다. 차트 개체 선택. 그리고 기타 작업 1시트에서 다음의 지상에 따라 차트 수정, 차트 수정. 그래서 차트 개체 선택. 그리고 사항별 탭이 이렇게 나타나 있는 상태에서. 자, 참고 표시 차트는 반드시 문제에서 제공한 차트 사용하면 신규로 차트 작성 0점 처리되면 여기에 대해서 설명드렸고요.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컨트롤 Z를 이용하고 계시면 된다. 생각하고 계시면 된다. 1번. 평균 온도 데이터 계열만 차트 종류를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을 변경하고 데이터 레이블을 값으로 설정하시오. 평균 온도 계열 파란색, 옅은 파란색 계열이네요. 자, 클릭. 됐어, 선택. 그리고 차트 종류를 바꾸고 싶다. 오른쪽 마우스 버튼. 계열에 대한 차트 종류 변경. 평균 온도 계열에 대해서 차트 종류를 목록 단추 눌러서 표식 있는 꺾은 선형으로 차트 이름 확인하시고 클릭. 그리고 보조축에 대해서는 특별한 말이 없으니까 내버려 두시고 나갑니다. 확인. 데이터 레이블을 값으로 설정하시오. 자, 데이터 레이블이라는, 자, 누구에 대해서? 주어가 누구죠? 평균 온도 계열입니다. 앞에 있었잖아요. 레이블 값을 자, 데이터 레이블 차트 구성 요소 중에 하나이고 차트 구성 요소를 추가하세요. 자, 디자인 탭에 차트 레이아웃에 차트 요소 추가 데이터 레이블 위치는 특별한 말이 없는데 그림을 보고 판단을 좀 합시다. 오른쪽 맞죠? 오른쪽 2번 차트 제목은 그림과 같이 표시하고 차트 제목이라는 구성 요소가 없네요. 그러면 디자인 탭에 차트 요소 추가에 차트 제목. 자, 요거 위치는 무조건 정해져 있습니다. 차트 위입니다. 차트 위. 클릭 엔터. 지중 온도와 오타 조심하세요. 빠져나오실 때 ESC 범례 서식을 이용하여 아래쪽으로 배치하시오. 자, 요건 차트 요소 추가해서 처리 가능하고요. 아니면 범례를 선택해서 꾸미는 거죠. 서식 작업창을 열어서 옵션에 가시면 위치 조정도 가능합니다. 뭐 어느 쪽에 편하신 위치에서 설정하시고 지면 데이터 계열 지면 주황 색깔이네요. 클릭. 지면 계열 선택. 계열 겹치기 90%좀 어려운 용어네요. 서식 작업창을 열어서 옵션에 가면 된다 그랬죠. 계열 옵션, 계열 옵션, 계열 옵션, 계열 겹치기.
값을 입력을 해야 되네요. 90 엔터. 세로 압축 데이터를 자, 세로 압축입니다. 그러면 세로 압축이라는 구성 요소 선택하시고 숫자 값을 가리키고 그러면 이름이 나타나죠. 클릭. 이렇게. 최대값, 최소값, 주 단위. 이것도 뭐 쉬운 용어는 아니죠. 서식 작업창을 열어서 옵션에 갑니다. 축 옵션, 축 옵션, 축 옵션. 최소 값이 마이너스, 죄송합니다. 최소 값이 마이너스 6. 엔터. 최대값이 5. 주 단위가 1. 차트 영역 테두리 스타일은 둥근 모서리 설정하시오. 자, 차트 영역이라는 구성 요소 선택하시고 자, 둥근 모서리 값이 어디 있느냐. 자, 이렇게 이제 고민하기 쉽다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어딘지 뭐 한두 번 찾다가 힘드시면 그냥 정답집화 해서 보시라 그랬죠. 위치가. 어차피 어딘가에 있다는 건 알고 계시잖아요. 그럼 기본적으로 이 뭐 화면에 안 보이면 서식 작업창을 열어야 될 것 같고요. 차트 옵션. 자, 요건 테두리 스타일이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그게 힌트거든요. 선입니다, 선. 채우기 및 선. 그리고 테두리 선, 외곽선 윤곽선 다 같은 표현이라고 그랬죠. 자, 그 다음 테두리 아래쪽에 보면 둥근 모서리라는 옵션 값이 아래쪽에 있죠. 여기. 이거 제가 수업 중에도 말씀드렸는데 별거 아닌데 자주 나온다고 그랬습니다. 자, 딱 저장, 컨트롤 S. 자, 기타 작업이 자, 4번에 2번 문제는 무조건 매크로 문제고요. 이 매크로 문제는 거의 대부분이 다 표시 형식 문제입니다. 표시 형식 문제. 자, 기타 작업 이 시트에서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하는 매크로를 현재 통합 문서에 작성하시오. E6에서 H36, E6에서 H36. 요 범위네요. 범위에 영역에 다음과 같은 사용자 지정 표시에서 설정하는 서식 적용 매크로 생성하죠. 자, 이 범위 바깥쪽 임의의 셀을 선택합니다. 저 범위 안에 셀 포인트 두지 마세요. 주의사항 드렸습니다. 두시고. 매크로 작업, 개발 도구에 코드 그룹에 매크로 기록. 매크로의 이름은 서식 적용, 오타 조심. 자, 나머지는 기본값, 그 윗부분에 현재 통합문서의 작성, 저장입니다. 확인. 자, E6부터 H36 범위에 저 대시로 나와 있는 거 아마 회계 표시 형식이 적용이 되어 있을 것 같고요. 제 화면 보세요. 다들 화면 보세요. 지금 숫자 데이터의 범위에 회계 표시 형식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그 어떻게 알았냐고요? 대시 때문에 알았습니다. 대시 때문에. 예? 숫자 0을 뭘로 표시해 준다고요? 0을 대시로 표시해 준다. 회계 표시 형식. 이게 0입니다. 0. 그런 게 좀 익숙해져 있나요? 자, 컨트롤 1. 사용자 지정 표시 형식 컨트롤 1. 사용자 지정. 자, 조건이 있네요. 셀 값이 1이다. 그러면 대괄호 이꼴 1. 같은 빨간색 색깔 이름 있네요. 그러면 색깔 이름 뭐 조건 앞이나 뒤에 적으시면 되고 엔터 치면 색깔이 앞쪽으로 자동적으로 이동해 버립니다. 그래서 일단 원칙은 조건 앞에 쓰는 게 맞다. 빨강. 빨강입니다. 빨강.
우리 그 이 색깔 이름 나오는 거 있잖아요. 목록에. 그 이름. 그리고 정수 표시. 뭐 0코드 쓰면 되겠네요. 콤마. 셀 값이 0인 경우에, 자, 대괄호 이꼴 0. 제가 여기다가 왜 이걸 나머지 끝부분에 문제 끝부분 다 읽으셔야 되는데 제가 안 읽었네요. 뒤에 끝부분에 보면 나머지라는 표현이 있기 때문에 두 번째 조건 적어 주셔야 되겠네요. 그리고 색깔 이름 있나요? 파랑색이 있군요. 파랑. 대괄호. 조건 앞에 색깔을 적는 게 원칙이다. 뒤에 적어도 상관없습니다. 그 다음에 정수 표시. 이것도 0 코드. 저 이거 잠깐만요. 0 뒤에 죄송합니다. 구분자 세미콜론입니다. 죄송합니다. 구분자 세미콜론입니다. 잠깐만 잘 안 보이시죠? 잠깐만요. 여러분 하신 거고 맞춰 보시고요. 자, 여기다 적을게요. 요렇게 세미콜론. 그 외에 나머지는 특별히 안 적으셔도 됩니다. 천 단위 구분 기호를 표시하시오. 샵 콤마 샵샵 제로라고 이렇게. 이 정도쯤이야, 그죠? 이렇게. 자, 확인하면 이렇게 됐습니까? 자, 작업이 끝났네요. 개발 도구 탭에 기록 중지 꼭 누르세요. 꼭. 자, 개발 도구 삽입 양식 컨트롤 자, 두 번째 삼각형입니다. 개발 도구 삽입 양식 컨트롤의 단축 컨트롤 동일 시트 B2에서 C3 영역에 생성한 후 이거 딱 맞추기 위해서 Alt키 이용하셔야 되고요. 텍스트를 서식 적용에 입력하고 단추를 클릭하면 서식 적용 매크로 진행대로 설정하시오. 자, 요거죠. 요거 개발 도구 컨트롤 삽입. 단추라는 게 요겁니다. 요거 양식 컨트롤에 있는 단추 요거. 클릭. B2에서 C3 여기 B2셀 좌측 상단쯤에 포인트 위치하시고 왼쪽 Alt키 누른 상태에서 클릭 드래그. 그러면 딱 영역에 맞출 수 있다. 그리고 단추란 녀석은 바로 매크로 연결 지정하라는 창이 화면에 바로 나타난다. 서식 적용. 확인. 텍스트 바꾸라고 그랬죠? 클릭. I자 모양 포인트 주세요. 그리고 기존에 있던 내용 지우시고 서식 적용. 라는 이름의 매크로 이름. 빠져나올 때 ESC키나 EMS를 클릭해서 빠져나온다. 자, 동그라미 2로 가겠습니다. E6에서 H36 영역에 대하여 표시 형식을 해계로 적용하는 서식 예제 매크로를 생성하시오. 개발 도구 삽입 양식 컨트롤 단추를 동일 시트 E2에서 F3 영역에 생성한 후 텍스트를 서식 예제라고 입력하고 단추를 클릭하면 서식 예제 매크로 실행되도록 설정하시오. 전체적인 거 윤곽 잡으셨죠? 뭐 윤곽은 매크로 만들고 단추 연결하라 뭐 그거겠죠. 자, 범위 바깥쪽 이메일 셀을 선택을 하시고 개발 도구 코드의 매크로 기록 매크로의 이름은 서식해제. 나머지는 기본값. 확인. 이 6에서 H36에 대해서 홈, 표시 형식, 회계, 요거. 표시 형식 이름 요거 회계, 요거. 다른 이야기 있었나요? 이게 조금 애매모호한데, 잠깐만요. 표시 형식 대하상자 여시고요. 처음에 이렇게 돼 있었잖아요. 자, 표시 형식. 이게 아마 처음에 있는 거하고 같이 맞추셔야 되는 사항이라 가지고 아마
요 회계를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죄송한데. 요 회계.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기호 없음. 기호 없음. 처음 시작할 때 기호가 없었거든요. 요 회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회계의 기본값. 회계 범주의 기본값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나오면 애매모호합니다, 원래. 자, 확인. 그래, 아까 처음 시작할 때 모습이죠. 이런 모습이었죠. 아마 그걸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자, 작업이 끝났습니다. 뭐 해야 된다고요? 기록 중지 꼭 누르셔야 됩니다. 기록 중지. 자, 나머지는 단추 연결하라 그랬죠. 개발도구, 컨트롤, 삽입, 양식 컨트롤의 단추, 그리고 이 2셀부터 왼쪽 알트키 F3셀까지, 그리고 서식 해제라는 매크로 이름 설정하시고, 선택해 주시고, 연결 지정, 확인, 텍스트 바꾸라 그랬죠. 자, 마우스 포인트 올리시고, I자 모양일 때 클릭, 그리고 기존에 있던 텍스트 지우시고, 서식 해제라는 텍스트 입력. 그리고 빠져나오실 때는 ESC키나 이메일 셀을 클릭해서 빠져나온다. 자, 그 밑에 참고 표시 셀 포인터 위치는 관계없이 매크로가 실행되어야 정답으로 인정돼. 번갈아 가면서 눌러보세요. 서식 적용, 서식 해제. 됐습니까? 어, 그리고 잠깐만요. 저 혹시 체크 할 때 뭐 이상한 점 없어요? 저 그거 잘못 판단해서 다시 실행 취소 누르고, 예? 우리 제가 매크로 만드는 과정에 방금 두 번째 거 만들 때 실행 취소 누르고 다시 셀 서식 대화 상자에 갔잖아요. 그거 그렇게 해도 되냐고 해도 됩니다. 결과가 정확하게 나와야 됩니다. 가운데 도중에 제가 그 수업 전에도 그런 이야기 했거든요. 한두 개 정도, 아니 뭐, 동작이 조금 잘못되어서 실행 취소하시거나 백시키는 거 상관없다고요. 결과가 정확하게 나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문제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셀폰 위치 없이 매크로 실행되어야 정답을 인정하겠다고. 그 사이에 뭔가 좀 잘못된 동작이 들어가더라도 크게 개의치 마시고 진행하셔도 됩니다. 그게 찝찝하시면 사실은 처음부터 깔끔하게 하시는 게 제일 좋죠. 그럼 어쨌든 이렇게 하는다 해서 잘못된 건 아닙니다, 이건. 됐죠? 자, 저장. 자, 기타 작업 3. 이것도 무조건 정해져 있습니다. 시험. 요건 약간 형태가 조금 다르긴 한데 1번 동그라미 1번 무조건 여는 문제입니다. 폼 열 때. 동그라미 3번 폼 닫을 때 문제입니다. 그래서 뭐 열고 닫는 것에 대해서 열심히 설명드렸죠. 자, 1번 기타 작업 3시트에서 다음과 같은 작업을 수행하고 저장하시오. 중고차 입력 버튼을 클릭하면 자, 이거죠. 잘 안 되시면 같이 하세요. 자, 여기 이 녀석이 뭡니까? 포미나타 프로시저 작성. 자, 문제 해석하는 방법, 액세스 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프로시저 작성이죠. 그러면 누가? 이벤트가 발생하는 녀석. 이 녀석. 그러면 이 녀석은 어디에 속해져 있죠? 기타 작업 3시트 안에 있는 거죠. 그러면 본명이 중고차 입력이에요? 아니죠. 캡션이 중고차 입력이죠, 이제. 이제 보실 줄 아실 겁니다. 액세스 했기 때문에. 제가 분명히 액세스 하고 나면 이거 되게 쉽게 보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오케이. 그러면 코딩을 어디 가서 해야 된다고? 이 녀석한테 해야 된다고요. 우리 늘 하던 방식처럼. 그러면 비주얼 베이직 에디터에 넘어가야 되겠네요. 단축키가 뭐라고요? 응? Alt F11 지난주에 사용자 정의하면서 했잖아요. 그리고 이 녀석이 어디 있다고요? 중고차 입력이라는 단추가. 아, 이제 뭐 고민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하면 됩니다. 뭐. 기타 작업 3 시트 안에. 자,
상위 개체의 내용을 보려면 어떻게? 더블 클릭. 그리고 여기가 요 개체 코드창에 보면 여기가 개체 목록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보면 뭐 상위 개체 자신과 하위 개체의 내용이 포함이 되어져 있다. 목록 단추 누르면 중고차 입력과 같은 내용을 가진 녀석은 딱 하나밖에 없다. 이 녀석이 본명 이름도 중고차 입력이네요. 캡션도 중고차 입력이고 클릭 이벤트일 때 여기 문제 클릭 화면이라고 있잖아요. 이벤트. 오케이. 그럼 여기까지 다 왔으면 끝난 거네요. 자, 중고차 입력하면 폼. 자, 아마 잠깐만 제 화면 보세요. 그 문제의 다 정답이라니까 그게. 자, 보세요. 중고차 입력 폼이라는 게 입력 화면이라는 게 폼의 이름이라고 이렇게. 예? 이렇게. 그러면 중고차 그 문제에 쓴다 문제에. 폼 이름 점 어떻게 외우라고요, 제가? show라고 외우라 그랬죠. 엔터 치면 커서의 위치가 바뀌면 대문자로 바뀐다. 첫 글자가 이렇게. 이 문제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도 어쨌든 동그라미 이름 다 맞춘 겁니다. 그리고 자, 제 화면 봅니다. 무조건 나가서 확인. 무조건 1, 2, 3번 다 하고 확인하지 마시고요. 1번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3번 닫는 거 확인하시고 그 다음 2번 문제 풉니다. 1, 3, 2로 푸세요. 1, 2, 3이 아니고 1, 3, 2로 푸세요. 문제. 자, 닫겠습니다. 그리고 클릭. 그러면 이렇게 나타난다. 됐습니까? 자, 2번 갑니다. 폼이 초기화되면 자, 폼이 화면에 나타난다. 쇼되어서 나타난다. 그 이전에 이니시라이즈라는 초기화 단계를 거치고 활성화라는 액티베이트 이벤트 단계를 거쳐서 쇼가 되어서 화면에 나타난다. 그래서 초기화되면 이니시라이즈 이렇게 이제 표기를 내준다는 거죠. 그러면 이벤트, 이니시라이즈 이벤트 외우셔야죠. 누가? 폼이. 자, 프로시저 작성이죠. 두 번째 줄에. 어떤 프로시저? 모델. 아마 여기쯤 될 것 같네요. 목록, K4에 요거네요, 요거. K4에서 K8 영역이 값이 설정이 되고 등록 1에는 현재 날짜의 연도가 표시돼 프로시저 명령 작성 등록 그러면 현재 날짜니까 등록일은 이어 데이터 함수 사용 VBA 세상에서 제공하는 함수를 의미합니다. 그걸 이용해서 만들어서 엑셀로 넘겨줘라. 자, 폼 닫을게요. Alt F11 프로시저 작성 Alt F11 그 다음 이벤트가 발생하는 게 누구라고요? 폼 더블 클릭 중고차 입력하면 더블 클릭 그리고 폼 빈 공간을 클릭 선택 폼 선택 그리고 빈 공간을 더블 클릭 해서 상위 개체 이름은 여기 코딩을 할 때 여기 바로 표현을 할 수 없다. 유저 폼이라고 이렇게 표기를 한다. 시트는 워크시트로 표현한다. 이벤트는 클릭 이벤트가 아니고 문제 이니시라이즈 이벤트가 됐습니다. 오른쪽에서 이벤트 프로시저를 선택합니다. 이니시라이즈 이벤트 선택합니다. 그리고 내용 작성을 하시는데 자 거기 최대한 거기 있는 거 문제 있는 거 하세요. CMB 모델의 목록이 CMB 모델 콤보 상자의 목록 표시 셀 범위에 있는 목록 표시 점 뭐라고요? 무조건 나온다니까요. 로우 소스 행운본 행운본 그러면 어디 생각나는 거 없어요? 예? 행운본이라는 한글로 표현하면 뭐 생각나는 거 없어요? 테이블에서 조회 속성 행운본 유형 테이블 행운본에 가서 테이블에 있는 필요한 필드만 조합해서 가져온다. 네? 기존에 있던 자료를 가져온다. 그게 행운본 코드를 옮기면 로소스 기존에 있는 자료를 가져온다. 여기서는 셀 범위 이퀄 H 문제 나와 있잖아요. H 죄송합니다. K4 저걸 셀 범위로 해석하는 건 엑셀이 셀 범위로 해석하는 거고 XSS는 문자 데이터일 뿐이다. 엔터. 등록일
txt 확인할 필요 없습니다. txt 등록일의 값, 점 밸류, 생략, 현재 날짜, 데이트, 가로 없습니다. 의 연도를 표시하겠다. 이어. 액세스 함수와 VBA 함수는 동일하다. 여기까지 충분하시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엑셀에서는 힘들지 몰라도 엑셀까지 갔다 오고 나면 좀 수월해질 거라고. 자, 뭐 정말 수월해진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느낌이 들어야 되겠죠. 자, 닫으면 자동 저장이 되고, 자, 중고차 입력하니까 쇼되어서 나왔다는 건 중간 과정에 이니셜라이즈 단계를 거쳤겠죠. 그러면 목록이 이렇게 나타나고, 그다음에 등록일에 이렇게, 오케이. 그리고 자, 취소 단추 누르면 어떻게 돼야 되겠습니까? 바뀌어야겠죠. 진짜 닫히네요. 그래서 아마 닫는다는 문제가 따로 없네요. 그러면 닫는 코드가 뭐죠? 언노드미 홈 안에 있었습니다. 자, 보세요. 취소 단추를 클릭할 때 본명은 뭔지 모르겠습니다. 중고차 입력 폼이 닫히도록 하라. 그래서 중고차 입력 폼에 이 녀석 명령 단추 컨트롤. 자, 선택하신 다음에 더블 클릭. 코드 처음 넘어가면 CMD 취소네요. 클릭 이벤트가 발생하면 언노드 미. 기억나십니까? 언노드 미. 액세스에서 폼 닫는 건 do cmd.close. 네? 액세스에서 폼 닫는 거 do cmd.close. 매크로 함수는 close window. 복습들 하고 계신지 모르겠군요. 자, 닫고. 자, 일단 여기까지 저장. 코딩은 잠깐 쉬었다 합시다. 40분부터 진행할게요.